한상혁 증인. 예. 증인은 방통위원장직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까? 예, 정식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 한상혁 후보자는 정말 언론계의 조국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한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한상혁이라는 사람한테 방통위원장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임명되고 나서 하는 일이 보니까 중립 공정이라고 하는 방통위원장직의 아주 본질적인 이런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서고 있어요. 예? 자, 화면 띄워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과거에 한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방송위원, 강의원 뭐 이렇게 하면서 물러나지 않으면 사퇴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후보자가 걸어온 길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에 반한 그런 길을 걸어왔고 되고 나서도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를 봐도 철저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공정과 중립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는 맞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퇴를 내가 그래서 유도하는 겁니다.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예, 열심히 맡아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사퇴하라고 해놓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지금 현 정권의 모습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내시는 거다. 자, 우리 부위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요즘 주변에서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으십니까? 예, 뭐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어렵고 심지어는 뭐 저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대통령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경제 나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 판별을 어떻게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성격상 조금 판단하시기 그렇다면 다른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번에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여성 둘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은 것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전부 팩트부터 틀린 걸로 밝혀진 거는 아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이 얘기만 들은 사람들은 아직도 제 주변에 진짜로 여자들 둘만 있는데 들어가서 11시간 했다며 짜장면 시켜 먹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로 명백한 가짜뉴스 아닌가요? 하여튼 뭐 공적인 이 발언은 반드시 팩트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거짓에는 선의가 없으니까 이거 정말로 악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무슨 악의가 있다고 혹시 생각되세요? 자, 다음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부터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짜뉴스 만든다고 가짜뉴스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띄워보십시오. 자, 한상혁 증인이 저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고 여당의 원내대표 또 우리 존경하는 박광원 위원장님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게 보면은 결국은
정권이 듣기 싫은 소리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재갈 물리게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 한번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부위원장 저희 당 정책위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베네수엘라 리포트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하고 뭐 대충 네, 윤곽을 들은 바 한번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리는데 네. 이 뭐 사법 권력 장악, 입법 권력 장악, 뭐 저 현금 살포 복지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은 이 언론에 대해서도 이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 베네수엘라도 보면 저기 보세요. 예? 미디어 검열 지시 조항 두고 미디어 보급 제한하는 메커니즘 만들고 저런 연간 소득의 10% 또는 3,000 US 달러 벌금 부과, 그다음에 정부 비판하는 걸 국가의 음모라고 이렇게 규제하도록 하자,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에 무료 정부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하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그렇죠. 중국도 그래요. 중국. 저런 내용들 지금 보면 플랫폼 규모에 맞게 배치하되 해당 플랫폼에 바로 업데이트하는 동영상의 뭐 수의 1000분의 1 이상의 심의위원을 둬가지고 이걸 단속을 하게 하자라는 얘기인데 이런 저기가 다음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에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내용, 이게 베네수엘라 중국 거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다. 이게 우리가 그래 따라갈 게 없어서 베네수엘라하고 중국 따라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중국하고 베네수엘라 이 따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전체주의 국가나 뭐 독재 국가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뭐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 거기에 대한 그 입법 과정이라든가 어떤 뭐 정책 마련은 정책 대안은 대단히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전임 방통위원장께서는 그래도 학자적 양심이 있으셔서 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 이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바로 그런 입장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도 물러나셨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임명 강행된 한상혁 증인은 전임 위원장이 했던 올바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이게 우리 언론 환경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 이런 나쁜 악의를 가진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예. 예, 다음은 이현욱 의원님.